네,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지난 제 스마트 명상 80강에 이어서 81강째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아주 그 장마에 많이 시달리셨죠?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네, 이제는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햇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심신이 건강해야지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심신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 명상 제 80강에서는 뭘 배웠죠? 깔라파, 깔라파의 8원소 깔라파, 9원소 깔라파, 10원소 깔라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8원소 깔라파가 우리가 8원소 깔라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8원소 깔라파가 뭐였죠? 지수와 풍해,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8원소 깔라파였죠. 9원소 깔라파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10원소 깔라파라 그러면은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의 투명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10원소 깔라파를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 10원소 깔라파를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의 남성과 여성이라는 불투명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10원소 깔라파를 인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8원소 깔라파, 10원소 깔라파, 9원소 깔라파, 10원소 깔라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81강째 깔라파 2에 대해서 두 번째 깔라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 뭐죠? 리미타를 통해서 깔라파를 우리가 식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궁극적인 실제를 배양해 나가는 그 능력이 리미타인데요. 리미타라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표상, 그 빠리깜마 리미타라고 그러죠. 빠리깜마 리미타, 준비표상을 통해서 준비표상 단계에서는 회색빛이 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준비 표상을 지나서 우리가 익힌 표상, 그게 우가 리미타라고 그러죠. 우가 리미타. 익힌 표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닮은 표상, 빨리빠까 리미타를 보게 됩니다. 그 리미타를 보게 됐을 때 바로 그 투명한 그 빛을 이용해서 4대 명상을 해 나갑니다. 4대 요소 명상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지수화풍 명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 4대 지수화풍 명상 그 바로 끝 무렵이 우리가 끝에서 우리가 윗바사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마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리미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깔라파로 통해서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바로 4대 명상, 지수화풍 명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윗바사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4대 명상, 지수화풍 명상 그 끝자락까지 올 때까지가 이제 그 본산매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근접 산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마타 명상이라는 거는 그 결국엔 4선정을 가져가는 거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그 사마타 명상을 할 때 제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에 들어갈 때 심사희락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사희락정을 다 가지고 있는 단계가 초선 단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심사를 버렸을 경우가 우리가 2선정, 그러니까 희락정을 갖고 있는 게 2선정이죠. 그 다음에 그때 희까지 버렸을 때 락정만 가지고 있을 때 3선정,
그 다음에 그 락을 버렸을 때 정만 가지고 있는 단계가 사선정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사마타 명상이라는 게 그 4대 사선정, 초선에서 사선정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4대 요소, 그러니까 지수화풍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4대 요소 명상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략한 방법이 있고 또 상세한 방법이 있는데, 간략한 방법을 추천하는 게 대념착용 같은 경우에는 간략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간략한 방법이라는 게 4대 지수화풍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사람들은 4대 명상을 통해서 바로 윗바사나를 통해 들어가고요. 간략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고, 상세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 지수화풍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상세한 방법을 통해서 윗바사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게, 색이라는 게, 몸의 실체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에는 우리가 땅의 요소, 또 수의 요소, 그 다음에 풍의 불의 요소, 그 다음에 풍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상근기, 다시 말해서 명상을 하고자 하는 그 상근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유도를 하냐 하면은, 청정도론에서는 우선 은둔초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은둔초로 가기를 유도하고요. 그 은둔초에 가서는 바로 몸의 4대 요소 지수화풍을 식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수화풍을 식별하고 난 다음에는 몸 속에 땅의 요소, 물의 요소, 그 다음에 풍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 다음에 화의 요소, 불의 요소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땅의 요소라는 게, 땅의 요소는 땅은 단단하고 거친 것을 관찰하도록 하고요. 몸 중에서 단단하고 거친 부분을 관찰하도록 하고, 물의 요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흐르고 그 다음에 응집력을 갖잖아요. 물이라는 게. 그렇게 몸에서 물과 같이 흐르는 요소, 다시 말해서 땀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게 흐르잖아요. 그죠? 흐르고 응집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물의 요소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화의 요소는 성숙하다든가 이 열기를 내뿜는 그런 곳을 몸을 쳐다가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풍의 요소는 우리가 움직인다든가, 이 팔을 움직인다든가, 그 다음에 지탱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는 이 목이 지탱하고 있잖아요. 그죠?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탱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풍의 요소입니다. 풍의 요소. 이런 것들을 몸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찰하도록 하다가 몸 전체를 관찰하는 그런 쪽으로 청정도론에서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내부분, 그러니까 내부 지수화풍 이 내부분은 공간이 지배를 합니다. 그 공간이라 하면은 뼈라든가 힘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살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물질이죠. 이 물질인데, 이것을 지혜의 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해해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네. 4대 요소에는 그 1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4대 지수화풍 그 요소에는 지혜 요소, 수의 요소, 화의 요소, 풍의 요소에는 12가지 특징이 있는데, 12가지 특징은 그 땅의 요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요소는 6가지가 있는데, 우선 단단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땅의 요소는 무겁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매끄럽고 가벼운, 이런 6가지 요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땅의 요소는 단단하고 거칠고 무겁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매끄럽고 가벼운, 이런 6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
물의 요소에는 두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물의 요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흘러간다든가 응집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 요소는 따뜻하다든가 차갑다든가 하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지탱한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손을 움직인다든가 목이 지탱하고 있다든가, 이거는 뭐예요? 바람의 요소입니다. 바람의 요소, 풍의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지수화풍은 1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초심자들이 이 지수화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찰해 나가는 순서는 제일 먼저 움직임, 이 몸에서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요. 두 번째가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빨이 이게 단단하다든가 뼈가 단단하다든가 이런 단단함, 처음에는 움직임을 관찰하고, 두 번째가 단단함을 관찰하고, 세 번째가 거침,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거칠다든가 하는 거, 발바닥이 거칠다든가, 이 거침을 또 세 번째로 이렇게 관찰하는 순서로 가져갑니다. 네 번째는 이 무거움에 대해서 관찰해 들어갑니다. 무거움이라는 게 머리가 무겁다든가, 그다음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때 오랫동안 있으면 이 무거움을 느끼고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산행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몸이 아주 무겁다는 걸 느낄 겁니다. 걸어갈 때.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가 무거움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무거움입니다. 지탱하고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게 목이고, 그다음에 팔을 이걸 지탱하고 있는 게 이게 어깨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지탱하고 있는 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무거움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매끄러움. 피부가 매끌매끌하다든가, 입술이 이렇게 매끌매끌하다, 피부가 매끄럽다든가, 이런 매끄러움이 이제 일곱 번째 관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가벼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몸이 아주 가벼울 때가 있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수영을 할 때 몸이 가벼웠다면은 몸 전체가 그렇게 붕 떠 있는 이런 가벼움을 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홉 번째가 따뜻함. 이게 이제 화의 요소죠. 몸 중에서 따뜻한 부위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가움. 이게 열 번째가 이제 차가움. 몸 중에서 우리가 차가운 부분을 쫓아가면서 관찰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이 차가운 곳이 어딜까요? 귀 밑에 여기가 가장 차다고 그러죠. 귀가 요 밑에가 가장 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곳을 찾아가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관찰입니다. 흐름에 대한 관찰, 땀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가 이렇게 흘러간다든가, 흐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번째가 응집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집이라 그러면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곱이 되죠, 그죠? 눈곱이 되죠. 콧물이 응집이 돼서 어떻게 되죠? 콧물이 응집이 돼서 우리 어릴 때 많이 체험했잖아요. 콧물이 응집이 되면은 또 콧깍지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입이 또 이렇게 응집이 되면 입이 말라서 액체가 찐득찐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응집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초심자들은 제일 처음에 움직임, 그 다음에 단단함, 그 다음에 거침, 그 다음에 무거움, 지탱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매끄러움,
그 다음에 가벼움, 따뜻함, 그 다음에 차가움, 그 다음에 흐름, 응집 이런 순으로 관찰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관찰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한 부위를 가지고 관찰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몸 전체를 관찰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움직임의 관찰부터 우리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움직임의 관찰은 정수리, 여기 백희라고 그러죠. 한의학에서는 백희라고 그러는데 정수리, 여기 정수리 부분을 통해서 몸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들어갑니다. 네, 관찰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단단함을 관찰하라고 그랬잖아요. 단단함을 관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빨이라든가 뼈라든가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빨이라든가 단단한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빨에 대해 가지고 관찰하는 게 만약에 단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관찰하는 거를 관찰하다가 놓쳤다. 그럴 경우 다시 처음에 움직임에 대한 관찰, 그러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들어가죠. 관찰하고 다시 그 다음에 단단함, 이빨의 단단함을 관찰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침에 대한 관찰인데, 거침에 대한 관찰은 피부가 이거 거칠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빨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이빨 끝에가 거칠거칠할 겁니다. 이거. 그죠? 이걸 가지고 이빨 가장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거침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가지고 관찰하게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침에 대한 관찰을 놓쳤을 경우에는 처음에 움직임에 대한 관찰, 다음에가 뭐였죠? 단단함에 대한 관찰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거침의 관찰로 다시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무거움에 대한 관찰인데, 무거움에 대한 관찰은 우리가 자선을 하고 딱 앉아 있을 때 한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왼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그 손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위에 올려져 있는 왼손의 무거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걸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관찰하냐면은 무거움을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머리가 상당히 무겁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무거움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무거움을 관찰하다가 또 마찬가지 놓쳤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움직임의 관찰, 단단함의 관찰, 그 다음에 거침의 관찰, 무거움의 관찰, 이런 식으로 관찰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지탱에 관한, 지탱하는 성질을 갖는 그런 관찰을 하는 방법인데, 지탱하는 것을 관찰할 때는 우리가 몸을 이렇게 쭉 한번 펴보세요. 몸을 쭉 펴보면은 머리는 목이 지탱하고 있고, 목은 또 이 어깨와 가슴이 지탱하고 있고, 또 팔은 어깨가 지탱하고 있고,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나갑니다. 몸을 쭉 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무엇을 지탱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찰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지탱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다가 또 놓쳤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움직임, 단단함, 그 다음에 거침, 그 다음 뭐였죠? 무거움, 그 다음에 지탱하는 관찰로 이렇게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부드러움에 대한 관찰입니다. 부드러움에 대한 관찰은 아랫입술을 이렇게 안쪽으로, 입술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혀로 이렇게 해보세요. 부드럽죠.
아랫입술도 마찬가지.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핥아보면은 부드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서 온몸 전체를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부드러움 관찰을 놓쳤을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움직임, 단단함 관찰, 그 다음에 거침 관찰, 그 다음에 무거움 관찰, 지탱하는 관찰, 그러고 난 다음에 부드러움 관찰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매끄럽다는 것을 관찰하는 건데요. 매끄럽다는 것은 혀로 입술을 이렇게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한번 핥아보세요. 매끄럽죠.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자기 피부가 얼굴 피부가 매끄럽다면 얼굴을 가지고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부들은 좀 다르겠습니다. 손바닥이 농부들은 거칠거칠하죠, 그죠? 근데 반면에 섬섬옥수 여인들의 그 손은 부드럽잖아요, 그죠? 매끄럽죠. 네, 이렇게 만져보면 매끄럽습니다. 그 매끄러움을 관찰하는 것이 7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끄러움을 관찰할 때 놓쳤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움직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 다음에 지탱, 부드러움, 그 다음에 매끄러움, 이런 식으로 다시 관찰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가벼움에 대한 관찰인데, 가벼움에 대한 관찰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손을 이렇게 까딱까딱 거려보세요. 이거 상당히 가볍죠, 지금. 물론 농부들이 심한 노동을 하고 농산일을 하고 또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까딱 꺼냈을 때 무거움을 느낄 겁니다. 뭐 그럴 때는 그분은 그걸로 무거움을 느끼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상적인 사람들은 대개 손을 이렇게 하면 가볍습니다. 그죠? 까딱까딱 거리면 이게 가벼움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벼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따뜻함을 관찰하는 건데요. 따뜻함의 것을 관찰하는 것은 몸 중에 우리가 열기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관찰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마가 열기가 있다든가, 어떨 때는 화를 부럭부럭 날 때는 이 볼도 이렇게 뜨끈뜨끈하죠. 그 다음에 눈도 막 그 열을 받으면 눈이 시뻘게 변하자는 그 열기가 있는 겁니다. 열기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우리가 열기를 느끼는 것이 어디죠? 이 피부도, 우리 몸도 이렇게 열기가 있잖아요.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가슴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열기를 찾아가면서 관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차가움에 대한 그 관찰인데요. 우리 몸에서 차가운 부분을 찾아가서 관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미치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배가 이렇게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상기시켜서 관찰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에 대한 관찰인데요. 응집에 대한 관찰은 우리가 힘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눈꺼풀, 그 다음에 콧물이 쭉 내려오다 이게 응집이 되면 말라버리면 코딱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어릴 때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응집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찰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흐름에 대한 관찰입니다. 흐름에 대한 관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침이 흐르죠. 그 다음 땀도 흐르고 피도 이렇게 우리가 심장을 통해서 이 몸을 머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 흐름, 침의 흐름, 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근기에 있는 초심자들은 움직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그 다음에 흐름, 응집, 따뜻함, 차가움, 지탱, 이런 순으로 해서 계속 몸 전 한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다가 이제 점점 확대해서 몸 전체를
관찰에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발끝까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1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빠르게 관찰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1분에 3번은 몸 전체를 관찰한다? 쉽지 않습니다. 12군데, 12가지 특성을 1분에 3번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1분에 3번 정도 관찰하는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수화풍 4대 요소에 돼 가지고 12가지 특징에 돼 가지고 수백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관찰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찰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고 무상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멸진정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멸진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수행의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 명상을 통해서 리밋다를 보고 리밋다를 통해서 깔라빠를 식별하고 깔라빠를 식별하고 난 다음에 그 깔라빠의 12가지 특성에 대해서 관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본산매에 들어가서 멸진정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매에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집중하는 건데요. 집중하는 것에는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가지 방법이라 하면은 지수화풍의 순서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12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움직임, 단단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지탱까지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능하면은 너무 빠르지 않게 관찰을 하시고요.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빠르지 않게 관찰을 하시고 또 너무 느리지도 않게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란심을 갖지 않도록 해서 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특징을 버리고 관찰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특징에 대해 가서 식별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집중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도움이 된다면 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력이라면 신력, 정진력, 기억력, 그 다음에 선정력, 그 다음에 뭐였죠? 지혜력이잖아요. 이 오력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칠각 그 오력을 통해서 칠각지를 얻게 되죠. 칠각지라는 게 염각지, 그 다음에 택법각지, 그 다음에 정진각지, 그 다음에 희각지, 또 그 다음에 뭐였죠? 경항각지, 그 다음에 정각지, 그 다음에 사각지가 이게 칠각지잖아요. 염각지라 하면은 염각지는 염이라는 게 이 염이라는 게 지금의 즉 금자 이 금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죠. 염이라는 게 지금의 그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의 요소가 염각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택법각지라는 게 안팎의 그 현상을 식별하는 겁니다. 택법각지라는 게 택법각지는 안팎의 그 현상을 식별하는 선별하는 예스냐 노냐 택법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잖아요. 선별하는 그런 깨달음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진각지는 뭐 정진하는 깨달음의 요소죠. 그 다음에 희각지라는 게 기쁨의 깨달음의 요소고요. 그 다음에 경안각지라는 게 편안한 상태에 놓이는 깨달음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정각지라는 게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그 깨달음의 요소가 되겠고, 사각지가 평온한 상태에 이르는 깨달음의 요소가 사각지가 되겠습니다. 사각지가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물질을 바라보는 그 방법에는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리미타를 통해서 4대 명상을 지수화풍 명상으로 가져갔을 때 궁극적인 물질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미타를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리미타를 거치게 되면은 회색빛,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투명한 빛깔로 나타나죠. 그때가 바로 오감성, 그러니까 오투명 요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4대 명상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깔라파 두 번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주가 될지 보름이 될지, 또 여러분들 다음에 깔라파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즐거운 나날이 되시고, 수행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정리해 가면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